안녕하세요, 글로벌토요스 원성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블랙입니다. 지난 5월에 제네시스 G90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이름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던 차량인데요. 그 차량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은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내외부를 블랙 컬러로 완전하게 이제 구성한 정말 독특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기존에 출시됐던 제네시스 G90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디자인, 그 다음에 주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문 그릴입니다. 그릴 역시 검은색으로 완전하게 마감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안쪽에 비치는 부품들까지도 모두 다 검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면부가 정말 검은색 컬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네시스의 엠블렘 역시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보닛, 전반적인 보닛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뭐 기존 G9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 이렇게 방향지 시스템까지 모두 다 일체형으로 된 굉장히 깔끔한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된 헤드램프는 지금 봐도 정말 깔끔한 것 같고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측면부에도 이렇게 두 개의 라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아래쪽 리어 범퍼, 프론트 범퍼의 형상들도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휠 역시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주행 중에도 이 제네시스 로고가 항상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 형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타이어는 지금 21인치 미쉐린의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245-40R 21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네요. 올 시즌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도 정말 깔끔한 이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외부의 컬러는 뭐 빛 반사가 많은 유광의 컬러이기도 하지만 도색 자체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독특한 같은 검은색 색상이지만 독특한 이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측면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지만 이 글라스 1열과 2열 글라스가 크롬에서 이제 블랙 몰딩으로 좀 바뀐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이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차량의 일체감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부에 보면 뭐 리어 램프가 정말 더 도드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검은색 컬러와 어울리는 컬러가 바로 레드 컬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레드 컬러의 포인트가 더욱더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로고도 이제 붉은 검은색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범퍼 디자인도 역시나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기구도 검은색으로 완전히 코팅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파츠에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좀 많이 날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도장을 가까이서 보면은 좀 먼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은색 컬러가 정말 도드라지는, 정말 깔끔하게 마감된 외관 컬러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네시스 G90을 구매하시기 좀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 블랙 컬러로 마감된 이런 색상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블랙 컬러가 자칫 좀 스포티한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좀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른 이미지를 좀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이 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에게 이 검은색 컬러는 조금 젠하다고 하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중요한 색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랙이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지금 3.5L V6 엔진이 탑재된 V6 터보 엔진이 탑재된 이 실내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크램쉘 타입의 이 보닛입니다. 아마 경쟁 모델들 가운데 이렇게 넓고 큰 크기의 이 크램쉘 보닛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뿐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차량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 깔끔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크램쉘을 도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넓고 큰 크램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보닛이 적용됐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뭐 아쉽게도 실내에서는 뭐 이렇게 스트럿바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검은색으로 마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에 검은색으로 마감된 모습들도 이 보닛 아래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적재 공간도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열리는 적재 공간, 300리터를 좀 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정말 넓은 이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기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막아놓는, 안전 때문에 완전히 막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G90은 이런 가벼운 패널로 그냥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골프백 3개가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이 적재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이 도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동 모터에 힘을 좀 더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살짝 당겨보면은 그 모터가 힘을 더해주면서 이제 문을 살짝만 당겨도 이렇게 쫙 끝까지 열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도어만 보더라도 벌써 블랙 마감이 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마련된 이런 플레이트 부분도요, 모두 다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도색을 해서 장착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차량 내부에 있는 이런 크롬 소재들이 기존에는 완전 은색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검은색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더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안전 때문에 몇몇 버튼들은 이렇게 그냥 은색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을 여는 기능인데요. 안전 기능은 이렇게 색상이 더 기존의 은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는 완전히 다 검은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부터 차량의 이 파이핑 부분까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다양한 부품들까지 반짝이는 소재이긴 하지만 모두 블랙 컬러로 마감된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는 이 제네시스 블랙을 스튜디오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최적의 조명 상태에서 만나서 더 검은 색상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좀 야외에서 오다 보면은 자, 이렇게 차량의 외부에 이렇게 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들이 묻게 되면 좀 반사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는 것과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의 이 블랙 컬러의 색감이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다른 차량과 비교해봐도 이만큼 검은 색상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스티어링을 좌우에 있는 이렇게 버튼류의 주변의 크롬 소재들도 모두 다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엠블렘 역시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도어를 닫을 때 손을 뻗어도 안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면은 도어가 닫히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스펙터 시승하면서도 경험했던 기능인데 이런 편의 기능들도 마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 이런 다이얼 부분들도 기존에는 크롬 소재와 뭐 투명한 소재들, 플라스틱 소재들이 사용됐었는데 역시나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이 제네시스 로고들이 이제 새겨진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어느 곳 하나 블랙 색상을 빠뜨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실 색상들도 모두 다 검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오랜만에 G90에 탔는데요. 뭐 몇 가지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뉴들을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뭐 증강현실 화면이라든지 3D 입체 화면,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화면, 연비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바꿔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 이 지도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적인 3D 화면으로 2D 화면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네온을 눌러보게 되면은 트론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사실 옛날 영화이고 한번 리메이크된 영화이기도 한데 그런 트론의 SF 영화 속의 장면처럼 이렇게 주변의 건물들이 형상화 된 모습도, 구성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보면 조금 더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색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활성화된 메뉴를 빼고는 모두 다 검은 색상으로 마감이 돼서 이 실내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블랙만의 개성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공장치 구성이라든지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역시나 검은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도어를 여는 버튼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도 닫을 수가 있었지만 도어를 도어를 닫을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도어 모두 다 이 버튼으로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게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납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C타입 포트 2개가 이쪽에 마련되고 있고요. 한쪽에는 UV 살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충전 중이 아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두고 UV 살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이 파노라믹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시승 차량은 파노라믹 선루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더 어두운 것 같은데요.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쉐이드까지 올린 상황이라 정말 실내가 새까맣니다. 이게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유로운 2열 공간은 제네시스 G90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완전히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도 다 검은 색상이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실내에 한번 앉아보면요, 당연히 뭐 실내 공간 여유가 있죠.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 또 발을 놓는 공간 자체도 부드러운 이 러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디스플레이도 마련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조장치 기능들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도 있고, 안마 기능들도 여기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허리라든지 어깨 전체적인 강도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작동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동차에는 안마 기능들이 비교적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네시스 G90은 제법 안마 의자 같은 이러한 안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법 위아래로 움직이는 높낮이가 높습니다. 안마 기능도 적절하게 아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능들 마련하고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에도 역시 UV 필터 기능이 있는 수납함, 그리고 앞쪽에 C타입 포트 2개와 함께 2열째까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위치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쪽에 보면은 위쪽에도 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의 스피커가 위쪽에도 있어서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거울도 마련되고 있고, 이 루프도 마이크로파이버 소재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쿠션감도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 마련되고 있고, 4륜구동 모델이라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1열과 2열, 그리고 2열 공간 모두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트렁크에 적재된 물건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도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쪽 공간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명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 확인도 편리하네요. 따로 이 부분이 접히진 않습니다. 2열 공간은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쿠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기댔을 때 굉장히 편안한 이 착장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열 시트와 뭐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시트 구성은 아니지만, 각도 조절 자체가 단순하게 등받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트 전체가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G90 2열 공간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블랙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 컬러로 마감된 실내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멋진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이 검은 색상을 어떻게 하면 실내에 최대한 많이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엿보이는 구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 G90의 주행 성능 알아볼 텐데요. 사실 지금 카메라 안에도 영상을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정말 실내가 어둡습니다. 보통 이제 검은 색상은 빛을 빨아들이는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게 인식을 하는 건데, 실내 검은 색상이 맞다 보니까 이 차량의 실내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반인데요. 거의 뭐 실내에서는 해질녘처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2열 공간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데, 저도 지금 실내에서 굉장히 다크한 이 제네시스 G90 블랙의 이 실내 공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나 G90의 주행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독일 3사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들과 비교해도 이 승차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요. 물론 한길까지 주행할 때는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 특히나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 위아래 상하 움직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차의 조향을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가져가는 경우에도 뭐 차량이 그렇게 허둥댄다든지 하는 느낌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차량의 무게라든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움직임 같은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승차감 말 그대로의 이런 거동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배기노rob스 사운드 시스템 가운데 이 스피커가 지금 이 헤드레스트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방향지시등을 켜는 이 차량 내부의 작동음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헤드레스트 쪽에서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에 대한 몰입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만이 제공하고 있는 배기노rob스 사운드 시스템, 거기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 시스템만큼 당연히 제네시스 브랜드라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 모드는 지금 컴포트 모드였는데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은 가속 페달의 움직임도 좀 살아나고 이 사운드 시스템도 좀 인위적인 사운드긴 하지만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사실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뭐 GV80 같이 제네시스의 인기 모델들 좀 더 작은 라인업들이 있죠. 이 모델들 역시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이 G90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차량의 위아래 움직임 역시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2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국내의 도로 사정에 좀 더 맞게 잘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도로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곳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진동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자잘한 진동까지도 좀 신경 써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점들도 서스펜션의 세팅을 통해서 서스펜션의 세팅을 잘 조절하면서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뭐 주행 특성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 차량 내부에 있습니다. 실내 사운드와 반대파형의 주파수를 이제 차량 내부에 발사를 해서 이제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운전자나 뭐 탑승자가 쉽게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탑승자 모르게 이제 소음을 줄여주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차량의 정숙성을 더 높이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 속도를 내보면 이 사운드 살아나는 소리 들리시나요?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이 사운드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제네시스 블랙의 가장 큰 특징은 체명에서도 드러날 듯이 블랙 컬러입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의 블랙 컬러를 정말 잘 마감한 정말 독특한 제네시스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 가격은 1억 3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 이 모델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제네시스 G90과는 좀 더 다른 차별화된 이 제네시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네시스 블랙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